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도시 브랜딩 리브랜딩도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박 교수님이 우선 좀 짧게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 물이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수원이 물입니다. 그렇죠. 물의 근원 수원은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수원은 물의 근원이더라고요. 근데 왜 물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우리 문명이 어디서 시작됐지? 라고 생각을 하면 다 물과 관련된 강가예요. 네. 마을도 우물가를 중심으로 마을이 그렇죠. 형성됩니다. 네, 근데 왜 그렇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도 당연해요. 살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고립적으로 살 수 없잖아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관계를 맺고 이동을 하려면 물이 필요해요. 강을 건너가야 되고 강을 타고 가야 되고 바다를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도시 브랜드 중에서 성공한 사례라고 꼽히는 케이스들은 죄다 항구 도시들이에요. 항구 도시다. 네. 해양 도시들이에요. 왜 그렇지? 라고 보면은 가장 산업의 물살을 많이 타는 곳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물물 교환, 유통, 물류 이런 것들이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이렇게 변화되면서 가장 크게 역동적으로 변했던 곳들이 물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포지셔닝을 바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막 조선업으로 막 성공했다가 혹은 자동차 산업으로 막 했다가 이런 산업 구조들이 바뀌면서 가장 크게 흔들리고 가장 먼저 쇠락하고 가장 먼저 공동화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 산업 구조가 바뀔 때마다 리포지셔닝을 하는 거예요. 혹은 리크리에이션을 해야지 되고 혹은 리인포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가치에 맞는 게 없다면 새롭게 만들어야 되죠. 그게 이제 빌바오 같은 사례입니다. 빌바오는 철강이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발달했다가 이게 이제 쇠락을 하게 되면서 30% 이상의 실업률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필립 코틀러를 초청을 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게 도시를 다시 부흥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필립 코틀러가 그 얘기를 했대요. 에펠탑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를 합니다. 근데 단순히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부흥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문화예술 관련된 인프라가 도시를 다 덮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 안에서 경제 가치가 창출이 되고 또 관광객들이 오고 문화가 부흥하고 이러면서 이제 빌바오가 다시 성장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산업 구조라는 것들은 어차피 변할 수밖에 없다. 모든 도시나 사람이나 브랜드는 다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데 그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계속 리브랜딩을 해야지 되는 맞습니다. 거죠. 그런 관점에서 네. 보면 수원도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한때 수원이 굉장히 재정적으로 우수했던 수부 도시였습니다. 경기도청도 있는 수부 행정도시고요. 또 대기업이 16개 정도 있었던 주로 제조업이었는데요. 그 제조업들이 다 떠났어요. 땅값이 싸고 또 세금이 싼 지역으로 다 지방으로 내려가거나 해외로 갔던. 그래서 지금은 제조업 대신에 연구과학으로 바뀌었습니다. 연구소가 굉장히 많이 살기 좋은 도시 수원이라고 그래서 정주율이 높으니까 연구원들이 정착하기 좋은 도시로 이름이 나서 수원에 이제 연구소가 많이 와서 제조업에서 연구도시로 과학 연구도시로 바뀌고 있고요. 바이오가 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마리 토끼, 반도체와 바이오를 동시에 같이 성장시키려고 하는데 반도체에서 바이오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추세고요. 예전부터 갖고 있던 히스토리, 역사 문화는 그대로 유지해서 그걸 갖고 이걸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 수 없을까 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시민들과 함께 글로벌 축제로 수원의 축제를 만들자. 특히 수원 화성문화제 그리고 그 속의 하이라이트인 1박 2일 동안 거행되는 정조대왕 능행차, 이거는 세계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정부에도 설득하고 있고 시민들하고도 그걸 설득하고 있는 중에 작년에 저희가 글로벌 축제 문광부로부터 3대 축제로 대한민국 3대 축제로 지정을 받았는데 물론 재원도 좀 받았습니다만 그걸 토대로 K 축제로 대표 축제, 글로벌 대표 축제로 정조대왕 능행차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늘 시대에 따라 변해가는 거죠. 사람들이 수원하면 대표적으로 꼽는 게 극한 직업에 나온 치킨집도 있지만 네. 어쨌든 화성행궁 수원 화성 이거를 많이 꼽고 감탄을 해요. 수원시에서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그 관리를 하고 그러고 있지 않나요? 수원 그러면
역시 가장 큰 랜드마크와 브랜드는 뭐냐 그러면 수원 화성입니다. 230년 전에 정조대왕이 만들었던 그 성곽과 그 안에 도시 형태가 화성인데요. 계획도시죠, 철저하게.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인데 복원도 잘했고 보존도 잘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97년도 선정됐으니까 세계적인 문화유산 중에서도 꽤 많이 일찍이 된 겁니다. 자랑스럽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늘 퇴근할 때 좀 늦게 하는데 밤에 수원 화성을 지나면서 또 골목길을 지나면서 시장도 지나고 이러는데 그 야경도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밤에 수원 화성을 한번 산책하러 오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아마 우리 수원 시민들도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 수원에 살고 있다는 것이 저도 참 수원에 살고 있다는 게 자부심을 갖고 있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시민들에 의해서 복원 사업이 시작됐는데 87년도부터 시작돼서 본격적으로는 89년도부터 시민들 손에 의해서 시민들이 주장을 했어요. 복원하자. 그래서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와서 거의 행궁은 완전 복원이 됐습니다. 2030년까지 화성을 잇는 이끼 사업이 도심지에 조금 남아 있어요. 한 2,50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것만 연결되면 완전 복원이 됩니다. 시장님 앞에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내 임기 동안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그 가시적인 성과를 좀 포기하고 좀 그 오랫동안 좀 지속해서 이어서 하는 일들이 필요한데 수원시가 수원 화성 관련해서는 굉장히 모범적으로 했네요. 정치인들은 늘 그런 유혹에 빠지는데요. 근데 저는 원래 도시계획과였어요. 도시계획과는 20년, 30년 뒤를 보고 계획을 하는 그렇게 훈련돼 왔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기 4년 동안 뭘 꼭 이룬다. 4년 동안 이루려고 그러면 빛과 번쩍한 랜드마크를 세우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주목합니다. 근데 시대적으로 그게 옳지가 않고요. 20년 뒤에 수원을 위해서 지금 놓아야 될 바둑알이 뭔가를 고민해서 아주 심도 있게 놓고 있습니다. 미래 수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